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렌즈 소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리뷰는요, 초등학교 카메라를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구나, 그런 정도의 수준의 영상이니까 전문가분들이 괜히 제가 뭐 설명을 못한다거나 부족하거나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어렵게 얘기해봤자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그냥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크롭바디라고 해서 소니 A6500을 갖고 리뷰를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렌즈들은 10가지 렌즈들인데 그 렌즈가 풀프레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똑같이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갖고 있는 그 카메라가 나는 크롭바디를 쓴다라고 치면은 전에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늘은 풀프레임 바디에 과연 이 렌즈들이 어떻게 호환이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낀 렌즈는요, 바로 삼양 12mm를 지금 렌즈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풀프레임 바디, 이 판형, 이 미러가요, 이 미러가 좀 더 커요. 그래서 지금 렌즈를 딱 장착을 했는데, 아마 제 주변에 지금 검정색 뭔가 원이 그려져 있거나 비네팅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렌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샀는데 잘못 산 느낌이 날 거예요. 분명히 12mm라고 해갖고 사가지고 렌즈를 꼈는데 뭐야 이거 왜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영상은 4K로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4K가 뭐냐, 여러분 알다시피 720p, 1080, 그 다음에 뭐 2K, 4K가 있는데 1080 화면을 4개를 붙였다고 하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판형, 지금 갖고 있는 카메라의 모든 기능을 지금 최대치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렌즈를 만약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잘못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렌즈를 환불을 해도 되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렌즈를 1080 사이즈로 맞추면은 아무래도 그 영역이 좀 좁아지기 때문에 이 렌즈를 사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12mm가 아니라 16mm나 18mm 이렇게 좀 올라가는 수치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렌즈를 샀는데 뭐 어쨌든 하면은 거기에 맞는 렌즈를 사야 돼요.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이것은 크롭바디 전용 렌즈이기 때문에, 크롭바디 전용 렌즈라는 거는 APC-S라고 딱 그게 체크가 나와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APC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렌즈를 검색할 때 풀프레임 전용이냐 크롭바디 전용이냐, 어차피 풀프레임을 사더라도 여기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크롭바디 전용 렌즈를 샀을 때는 이 풀프레임을 만났을 때는 사용하려면은 정말로 지금 이렇게 보이듯이 이렇게 뭔가 비네팅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살 때 주의해서 사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화각이 어때요? 여러분들 저를 이제 쓰는 방법은 있어요. 편집할 때 저를 스케일 해갖고 이거를 옆으로 쫙 넓히면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화질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100% 못 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렌즈 한번 또 써볼까요? 자, 이번에 렌즈를 낀 건 바로 16mm 렌즈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16mm 방금 봤던 여러분들이 12mm를 보다가 16mm를 봤는데 화각은 좀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비네팅 효과도 역시나 생겼겠죠. 16mm지만은 16mm가 아니라는, 진짜 계속 이렇게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보여지는 저를 담고 있는 이 지금 이 검정색 이 화면들이 이 렌즈는 잘못 샀다. 렌즈를 잘못 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전용 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꼈을 때 지금 이 화각을 제대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렌즈 같은 경우도 와이드하게 찍는 걸 용도로 샀지만 역시나 크롭바디에 맞는 렌즈를 산 거기 때문에 이걸 사시면 안 되는 거고, 제대로 된 16mm는 또 여기에 맞는 렌즈가 있어요. 풀프레임에 맞는 16mm 렌즈가 있으니까 꼭 그걸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쓰고 싶다 그러면은 찍고 나서 이거를 스케일을 올리던가 아니면 해상도를 낮춰가지고 촬영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시면 이 렌즈를 쓸 수는 있지만 굳이 제가 또 뭐 사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풀프레임 바디였고요, 16mm 렌즈를 한번 장착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렌즈 한번 또 가보죠. 자, 이번엔 낀 렌즈는 역시 시그마 30mm인데 이건 역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비네팅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렌즈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축을 했어요. 렌즈를 하나 다 샀는데 카메라가 이제 이런 크롭바디용을 딱 샀어요. 사가지고 이거를 쓰고 이번에 카메라 바꿔야지 라고 풀프레임으로 딱 바꿔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렌즈들은 다 쓰지 못하거나 중고로 판매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는 카메라가 이건데 렌즈가 맞아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니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구매를 하시면 좋은데, 이 렌즈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좀 뭔가 이 비대칭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건 30mm가 맞는데 요 지금 사이드를 갖고 있는 요 부분이 아쉽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했어요? 스케일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30mm가 아니라 또 늘어나겠죠? 잘못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50mm라고 써있는 이 수동 렌즈를 낄 때도 과연 비대칭이 나올지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낀 렌즈는요, 미놀타 아주 오래된 렌즈인데 딱 없었죠. 뭔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30mm만 했을 때만 해도 제 주변에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렌즈는 말 그대로 풀프레임 바디들 맞는 렌즈라고 볼 수가 있겠죠. 50mm 렌즈이기 때문에 어떤 변형 없이 여러분들이 딱 보이는 화각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이 렌즈가 지금 저를 어디까지 잡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폭은 좁아들었지만은 저를 찍을 때 약간 더 인물에 좀 더 맞춰진 그런 렌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렌즈 역시 오토포커스가 지원되지 않는 수동 렌즈이기 때문에 누구 찍어줄 때 어디 가서 딱 촬영할 때 이 수동 렌즈 꺼내갖고 딱 이러면 영상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 돌리잖아요. 프로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파인드 보고 이러면서 아웃포커싱 흐리게 갔다가 앞에 싹 지금도 보시면은 한번 흐리게 한번 가볼까요? 이거를 뒤에 있는 사물을 지우는 거죠. 앞에 쪽에 초점이 갔다가 지금 또 저한테 왔다가 지금 두 가지 지금 거리감이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우와 이거 렌즈 장난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렌즈 포커스링 돌리면서 살짝 이제 카메라 바디가 흔들릴 수가 있지만 묵직한 삼각대를 놓고 아마 촬영을 하시면은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렌즈는 어쨌든 하나 정도는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괜찮은 렌즈니까요. 꼭 한번 알아보시고 이 브랜드가 아니어도 뭐 캐논, 소니, 뭐 미놀타, 파나소닉 여러 가지 렌즈들이 있으니까 이런 고전 적인 수동 렌즈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놀타 50mm 렌즈였습니다. 자, 지금 85mm 단렌즈를 꼈죠. 지난 시간에 크롭바디에서 85mm를 꼈을 때도 인물이 되게 가까워졌는데 지금 이 렌즈는 비네팅도 없고 85mm 그냥 그대로를 지금 저를 찍고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렌즈를 앞에 갖고 있는데 이 조리개가 지금 열리고 닫히는 게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보이죠? 보일 거예요. 안 보이면 안 돼요. 보면은 이 렌즈의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알아보죠. 자, 수동 렌즈 지금 1.4로 되어 있는데 1.4로 되어 있으면 이게 렌즈가 개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뒤에다가 갖다 대면은 제가 보일 텐데 요거를 제가 단계별로 줄여보면은 이렇게 조리개가 닫혀지죠. 닫혀지기 때문에 빛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케 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몽글몽글하고 사람 막 날리고 막 포커스만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수치를 낮게 한 다음에 인물을 앞에다가 갖다 놓고 뒤에 찍으면 뒤에 이런 사람들이 뭐 조명이나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있거나 다른 피사체들은 거의 사라져요. 그래서 조리개 낮은 거를 비싸게 판매하는 이유가 그런 거 찍을 때 여친 렌즈 막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자친구만 보인다는 거죠. 막 찍어도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고 내 눈은 어디 너만 보여 그런 느낌으로 찍는 건데 그렇다고 이 조리개 값이 높은 거를 또 안 쓰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뭐 어디 빛 레이저 같이 싹 나가거나 조명 딱 보면 조명에 빛 번짐이 막 다 칼같이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렌즈 수치를 조리개를 올려서 찍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찍게 되면은 셔터 스피드도 되게 중요하지만 빛을 이렇게 모아서 좁히기 때문에 그 빛이 퍼지는 게 되게 날카로워요. 그런 렌즈들은 우리가 또 어떤 용도에 따라서 뭐 환경에 따라서 바꿔서 쓸 수 있지만 뭐 16mm로 찍어야지 풍경을 떠래도 되게 더 깔끔하게 찍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풍경을 찍는데 여러분들이 조리개 값을 1.4로 찍는다 그러면은 밖에서 그냥 하얘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결과물 딱 보는데 잘못 찍었다라고 얘기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조리개 수치를 낮춰서 밖에서 야외 찍을 때는 이걸 낮춰가지고 찍는 것이 결과물도 안정적이고 나중에 보더라도 깔끔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원리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수동 렌즈 하나 가져가가지고 이거를 직접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렌즈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더 빠를 겁니다. 자동 뭐 이런 렌즈도 좋지만 지금 85mm 렌즈에 또 왜 좋냐면 한번 제가 또 포커스를 한번 날려볼까요? 지금 뒤에가 제가 날아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날아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렌즈는 역시나 돈을 벌어다주는 렌즈. 요 지금 렌즈 같은 경우는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인물 찍을 때, 타이트하게 찍을 때, 뭐 웨딩이라든가 이런 할 때 많이 쓰는 렌즈가 바로 85mm 단렌즈를 많이 씁니다. 좋은 렌즈예요. 자, 그럼 이제 줌 렌즈 한번 또 가볼까요?
자, 지금 렌즈를 낀 거는 바로 1670 크롭바디 렌즈를 장착을 했습니다. 갑자기 또 없던 시원했던 어떤 앵글이 또 갑자기 답답해졌을 거예요. 16mm 렌즈를 낄 때는 역시나 이 프레임, 미러에 어떤 갖고 있는 이 판형이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넓은데 너는 이렇게 좁아 이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요게 이제 비네팅 효과가 있는데, 이거 또 쓰는 방법은 뭐냐? 줌을 당겨 볼까요? 한번? 줌을 당기면 없어졌죠? 안 없어지나요? 계속 있나요? 당길 때까지 당겨도 있나요? 계속 있어요? 비네팅 안 없어져요? 이 렌즈는 역시나 크롭바디에서 쓰는 렌즈이기 때문에 1670을 써가지고 크롭을 해도 역시나 변형이 없다는 아주 치명적인 렌즈이기도 하죠. 풀프레임 바디에는 안 어울리는 렌즈니까 여러분들이 쓸 때는 1670 렌즈는 그냥 패스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풀 HD로 그냥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렌즈는 f4 값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작은 카메라에 어울리는 사이즈의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렌즈보다 바디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렌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정말로 이 렌즈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바디를 바꾸시던가 아니면은 화질을 바꾸시던가 아니면 영상 결과물을 갖고 크롭을 쫙 하시던가 그렇게 쓰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다음 렌즈 한번 또 가볼까요? 자, 이번에 1.8-105 렌즈를 또 꼈습니다. f4 조리개 값인 또 자동으로 줌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1.8-105 렌즈인데, 요게 또 똑같이 또 이렇게 비네팅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몇 미리까지 당겨야지 이게 비네팅이 없어지는지 한번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쭉 당기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없어지고 있나요? 검은색이 없어질 거예요.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 105mm로 찍은 건데 풀프레임에 105mm까지 지금 쓸 수 있는 최대 화각까지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렌즈 접대 말했다시피 캠코더 같이 쓰고 싶다 라고 하실 텐데, 이 렌즈하고 비슷하게 나온 렌즈가 18135 렌즈가 있습니다. 엄청 비싸요. 뭐 한 몇백만 원 하는데 그 렌즈 살 돈이 없는 분들은 또 이런 렌즈를 구매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역시나 이 렌즈는 풀프레임에는 안 어울리는 렌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1.8-105 렌즈는 줌이 들어가는 게 되게 예쁘고 부드럽고 해서 뭐 많이들 찾을 텐데, 이 옷에는 안 맞는다. 뭐 그러니까 예쁜 옷이 있는데 힙합 사이즈 옷을 입어야 되는데 타이트한 옷을 입고 나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렌즈가 참 어려워요 구하기가. 여러분들 지금 이거 리뷰 보시면서도 내가 뭐 사야 돼 라고 고민을 하겠지만은 결정을 나중에 하시고 다음 렌즈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 16mm 1635 렌즈를 꼈는데 여러분들 갑자기 확 또 밝아졌죠? 지금 이 풀프레임으로 여러분들 이 장착을 하는 렌즈가 바로 풀프레임 전용 광각 카메라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카메라 지금 뭐 A7S2를 갖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요 렌즈를 껴서 16mm를 끼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다니실 때나 뭐 외주 뭐 아니면 뭐 여러분들 여행 뭐 여러 촬영을 할 때 시원하게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렌즈가 바로 이 렌즈입니다. 지난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요거를 이제 끼면은 요 렌즈가 크롭바디에서는 12mm지만은 요 렌즈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렌즈하고 지금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고 저번에도 말했죠? 1635 렌즈의 장점은 뭐다? 이렇게 찍다가 나 좀만 더 줄이고 싶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탁 돌리면 35mm까지 찍을 수가 있죠. 인물 렌즈를 가장 안정적으로 담을 수 있는 렌즈 사이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얼굴 타이트하게 찍는 것보다는 뭔가 상황, 무릎이나 내가 어디 뭐 걸어간다거나 뭔가 물건을 짚고 이거 먹어야 되네, 이거 뭐 사줘야 되네 이럴 때, 투샷 잡을 때, 두 명의 인물을 잡을 때 1635 렌즈를 끼면은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상황 같은 걸 찍기 되게 좋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디 뛰어간다거나 날아간다거나 도망간다거나 뭐 여러 그 행동이 잡히는 렌즈를 쓸 때는 1635 렌즈로 잡아주시는 게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다가 좀 더 둘의 인물들이 어떤 감정이 고조가 될 때 35mm 당겨가지고 찍으면 여러분들이 렌즈 괜찮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풀프레임 바디는 이렇게 4K를 찍더라도 비네팅 없이 크롭 현상 없이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풀프레임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1635 렌즈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이제 가야겠죠? 2470 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2470 렌즈를 꼈는데 이제야 제 옷을 만났습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요 지금 크롭 바디에는 1670 렌즈가 있어요. 요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치면은 2470 렌즈가 지금 풀프레임 바디하고는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캐논 쪽으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오두막이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풀프레임 바디라고 해서 대부분 2470 렌즈를 다 갖고 있거나 갖고 싶어 해요. 하고 제일 많이 쓰기도 하죠. 왜냐면 지난번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 렌즈는 그냥 멀리서도 찍어도 어느 정도 풍경도 담을 수가 있고 가까이 당기면은 당기는 대로 인물을 담을 수가 있죠. 뭐 어느 하늘에 딱 이렇게 확 간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 렌즈 있으면은 전천으로 쓸 수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2470 렌즈는 대부분 하나씩은 다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렌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화질을 위해서는 이렇게 단 렌즈도 많이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85mm 렌즈 해갖고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렌즈를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를 구축할 수가 없으면 이게 표준 줌 렌즈 2470 렌즈를 쓰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파나소닉 계열에도 뭐 1635 렌즈가 있는데 1635 마이크로 포서드 그 센서는 2배 정도 아마 크롭이 되기 때문에 1635가 2470 역시 이런 설명은 저도 싫어요. 저도 어려워요. 이런 설명하기 싫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보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24mm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70mm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또 중간중간에 35mm하고 50mm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렌즈는 이런 구도로 쓰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24mm로 해놓고 여러분들이 브이로그 할 때 이렇게 셀카 하면은 어느 정도 커버도 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남 딱 찍어갖고 이렇게 할 때 70mm 당겨갖고 찍으면 또 어느 정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표준적인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거 갑시다. 드디어 임자를 만났습니다. 풀프레임과 이 70에 200mm 렌즈는 가장 멋있어 보이고 가장 있어 보이는 뭐 포토그래퍼, 비디오 아티스트, 뭐 비디오 작가 정말 전선으로 쓸 수 있는 렌즈인데 지금 이 장착한 렌즈가 비네팅 없이 쭉 당기는 대로 지금 70mm로 당기다가 200mm까지 한번 당겨 보시면 제 얼굴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부담스러운 거는 여러분들이 렌즈석이니까 보셔야 되는데 이 2470으로 당겼을 때랑 지금 200mm까지 당겼을 때랑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느낄 거예요. 진짜 디테일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어디 촬영을 가요. 누굴 찍어야 되는데 앞에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렌즈를 찍을 때 1635 렌즈를 여러분들이 많이 찍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막 얼굴 다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상 찍으면 나중에 왜 내 얼굴이 나왔어요 라고 막 얘기를 할 텐데 이 70에 200mm를 찍잖아요. 그럼 70mm로 그냥 찍어요. 찍다가 만약에 누가 카메라를 보거나 저 좀 안 찍어주시겠어요? 그러면은 바로 200mm 싹 당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찍고자 하는 그 피사체를 딱 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표정을 하면은 또 이게 렌즈가 무거워갖고 흔들림도 좀 덜해요. 보통 가벼운 렌즈를 끼게 되면은 흔들리거나 뭐 좀 약간 손떨림 막 이렇게 있는데 일단 카메라 바디들도 요새는 뭐 이렇게 손떨림 기능들이 있다고 하지만 렌즈 자체도 손떨방 기능이 있는 렌즈들이 많거든요. 지금 제가 줌 렌즈에 대해서 설명한 건 뭐냐면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실력을 늘리고 싶다고 하시면 사인, 피사체, 다른 것들을 많이 찍어보시고 그런 것들을 담는 연습을 해야지 영상이 늘거든요. 보통 나만 찍고 삼각대 놓고 눌러놓고 LCD로 내 액정 보이고 내 얼굴 나오고 막 여러분 막 오늘은 뭐하고 내일 뭐하고 이런 영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편집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앵글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렌즈들을 활용을 해갖고 머릿속에서 이때는 이런 그림이 좋겠어, 그때는 저런 그림이 좋겠어,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서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렌즈가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렌즈를 사야 될지를 뚜렷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뭐 지금 12mm부터 200mm까지 다양하게 해봤는데 역시나 렌즈는 그 사이에도 지금 많은 렌즈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들로만 오늘 소개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못 보여드린 렌즈도 있는데 지난번하고 이번 리뷰는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을 통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던 렌즈를 한번 소개해 봤고요. 렌즈별로 여러 차이들이 있고 뭐 기능들이 차이가 있는 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은 렌즈 리뷰를 했으니까 그런 영상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장비는 거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창의력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여러분들의 기획들이 어떤 카메라를 만나든 어떤 렌즈를 만나든 끝까지 잘 빛을 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우키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소재가 있으면 그걸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키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